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좀 끌기 위해서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처벌을 어떤 법조항에 따라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조항이 위헌적이다. 이거를 이제 재판부에다 신청합니다. 판사가 봤을 때 내가 봐도 좀 위헌의 소지가 있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이거를 제청을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걸 심리를 하는데 요 심리를 할 동안 결론이 내려질 동안은 재판이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법률이 위헌이 있을 때 피고인이 이거를 이제 재판부에다가 신청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했다가 결국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유 없다라는 기각이 됐고, 이 조항 관련해서는 꽤 많은 지금 당시에 헌법재판이 있었지만 합헌이라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헌법재판 이 공직선거법의 250조 1항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우리가 허위사실을 공표할 시 처벌을 하게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허위사실 중에서 뭐 방송에서 한 거 뭐 등등인데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 행위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김문기 모른다. 그리고 골프 뭐 이거 안 쳤다. 이런 행위의 어떤 이야기.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 한 게 행위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행위 자체는 이 법률이 이거는 좀 위헌적이다.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어떤 이 처벌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어제 검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인으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 요걸로 한정하는 것이고 헌재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다. 즉 행위라는 것 자체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당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행동을 전부 다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법률의 과대한 해석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이 재판부는 이 위헌법률 심판을 언제 결정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판결을 내릴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뭐 설시하는 그런 걸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판결을 내릴 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게 되면 아마 꽤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가는 게 이제 3개월인데요. 뭐 그런 기본적으로 이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만은 3개월 안에 결정이 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항소심만 결론이 내려져도 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마 당내가 꽤 동요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대선 기간이 들어가서 대선 중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이거는 뭐 나라가 아마 뒤집힐 겁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만약에 됐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이 이걸 결정한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또 대선을 치러야 돼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위험 부담들이 꾸준히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는 어떤 식이든지 빨리 좀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요, 이 증인들을 13명을 이재명 대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8명을 철을 했습니다. 근데 딱 3명만 받아줬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등 3명만 받아줬고, 이게 다음 주 2명, 그 다음 주 1명, 3명만 신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고 김문기 씨의 동생 또 이제 증인 신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이미 가족들이 가서 증언을 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2심에서 할 이유는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일단 그것도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걸로 보면 연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꼼수는 뭐냐? 일단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야지만이 본인이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대요. 헌법소원을 본인 명의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이 보면
지금 지난번에 방통위원장 이준석 방통위원장 결정 4대4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헌법소원을 결정을 내리면 요게 2명만 더하면 이게 지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흔역을 굉장히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문영배, 이미선 이 두 분이 이제 대통령 몫입니다. 4월 18일 날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대선에 들어가서 만약에 대선에 이긴다 그러면 이 2명을 이재명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헌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헌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 위헌이다 결정을 내려버리면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이걸 확정 판결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이제 그런 어떤 좁은 길을 지금 가려고 하면, 왜냐하면 가능성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주로 이제 독재 정권이 뭐 남미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이게 뭐 헝가리나 터키에 뭐 남미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는 수법이 아예 대법관의 숫자를 확 늘려놓고 그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기존에 자기가 원하는 판결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이제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그게 뭐 쉽게 되겠나 싶습니다.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 특히 반명계가 아주 연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재명 자신을 재단에 바쳐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를 완수하겠다는 사적생의 각오로 가져주기 바란다.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 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수권정당, 정책정당, 미래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근 이 대표가 애쓰는 것을 안다. 이재명 혼자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죠? 결국 이재명 당신 희생해라. 당신 몸을 재단에 바쳐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격들이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워낙 친명이 압도적이다 보니 어떤 힘이 실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작은 구멍이 나더라도 점점점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아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비토 논쟁이 꽤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판의 하나의 진행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